그래서 그 수술을 받고 이제 퇴원을 하게 되죠. 퇴원을 했으면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그들에게 따라오는 것이 이제 생활보호예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 자기가 깊이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누군가 죽어야 했는데 그 귀한 심장을 준 사람에게 내가 해줄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러면서 내린 결론이 그에게 전하지 못한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도우면서 보답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회장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으로 이웃을 동일하게 사랑한다고 하면 이제 되겠지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생각이 달라지니까 언어가 달라지고 언어가 달라지니까 행동이 달라졌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한번 진짜 정말 죽음의 문턱 앞에 서지 않으면 이렇게 변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우리 하영래 회장님을 통해서 사람이 이렇게 변함으로 해서 모든 것이 변화가 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2년여 동안 투병하는 과정에 자기에게 또 닥친 새로운 문제들이 뭐냐면 가족들의 생존이 굉장히 절박한 위기 상황에 놓여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몸 상태가 여전히 안 좋으니까요, 퇴원해서. 그래서 자기가 건강했을 때 사놓았던 집 한두 채 이걸 팔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까지도 다 팔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활하는 것이 너무 힘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병원에서 그동안 5개월 동안 입원했던 4억 원이라는 병원 청구서가 날라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한 달에 먹어야 할 약값이 170만 원이나 되고 또 생활해야 되고 이런데 그 돈이 없어가지고 쩔쩔매고 있는 그런 순간에 굉장히 힘들면서 자기가 이제 살아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어요? 입원 당시에서 알았던 그런 심장병 환자들을 찾아가지고 자기 표현으로는 비참하고 부끄러웠대요. 그런 가운데에서 알약 한 알, 두 알씩 이렇게 구하면서 자기의 생명을 연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더 견딜 수 없었던 것은 뭐냐면 하루는 이제 집에 그 현관문에 이렇게 신발을 놓여 있어가지고 아이들 신발이 엉클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신발을 주워가지고 바로 하려고 들어가니까 그 아이들이 신발이 빵꾸가 나 있었어요. 그걸 보면서 더 마음이 고통스러웠던 거죠. 내가 이렇게 어려웠을 때 이민 와서 우리 아버지 어머님이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나에게 이런 신발을 안 신겨줬는데 우리 아이들이 이런 신발을 신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비참하고 충격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자기가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생각하는 가운데에서 이제 사업을 통해서 이웃을 도와야 되겠다고 해가지고 이제 사업을 열려고 하는데 아내가 극구 반대를 해요. 몸이 안 좋으니까. 자기가 만일 몸이 건강한 상태였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가 그 건축 자격증 가지고 있고 그래서 자기가 창업을 했을 텐데 근데 죽음의 문턱 앞에까지 다가온 그에게는 이제 아내가 너무 소중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온 동안에 아내를 생각하는 나의 마음은 완전히 달라졌다. 아내는 나의 가장 소중하고 가까운 이웃이다. 내가 아무리 다른 사람들에게 멋진 봉사를 하더라도 나의 소중한 이웃인 아내에게 무시하고 그녀를 다시 외롭게 하거나 근심하게 만들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러면서 아내는 내가 섬기고 도와야 할 첫 번째 이웃이다. 우리 유바는 남자분이 좀 절대로 이렇게 모자를 많지 않죠. 네, 우리 여기 계시는 어르신이 남자로서 제일 많으니까요. 우리 남자로서 이렇게 아내를 생각하는 이런 깊은 마음들을 가진다 보면 아내가 굉장히 좋아할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자기가 창업하려고 하는데 아내의 동의를 얻을 때까지 계속 기다리기로 했죠. 여기 사진 보시면 하 회장님 아버님이고요, 하 회장이고 형님이고 여기 남자 동생이 막내예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여동생이에요. 여동생은 한국에서
이제 의과대학 나와서 내과 의사 하다가 30대 초반에 위암 걸려가지고 돌아가셨어요. 가정적으로 보면 참 이렇게 굉장히 힘든 과정을 겪었어요. 이제 하루는 동생이 전화가 띠링 왔는데 동생에 대한 표현이 뭐냐면 나의 동생은 굉장히 위트가 넘친다고 그래요. 저는 이 글을 보면서 제가 이제 하회장 아버님이 하목사님이죠. 하고 한 3년 정도 같이 계셨습니다. 같이 있을 때 보면 아버님 보면 굉장히 위트가 넘쳐요. 대화를 나누는데 이 막내가 아마 아버지 말솜씨를 닮은 것 같아요. 이렇게 전화를 하면서 형 자꾸 창업하고 싶다면서 이러니까 아내가 허락하면 하기로 했어. 그런데 왜 하니까 나도 개업을 하고 싶은데 우리는 내과 의사가 개업을 하는데 필요한 돈이 3억 5천만 원이나 들어 많이 드는데 형은 얼마 들어? 이러니까 차고만 있으면 돼. 그리고 컴퓨터 한 대만 있으면 되니까 얼마 안 들어. 그래. 그러면서 그런 위트 넘치는 이야기를 하면서 전화를 끊고 한 달쯤 되니까 동생으로부터 소포가 3개가 날아왔어요. 그게 컴퓨터가 3대가 들었다는 거죠. 그때 회장이 표현하기로 코끝이 찡했다고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컴퓨터 한 대도 살 형편이 안 되는 형을 위해서 동생이 신용카드로 사서 보내주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내를 쳐다보니까 아내가 이제 어깨를 으쓱거리면서 이제 이런 말을 해요. 무한한 표정으로 이런 말을 하죠. 당신 심장만 고장난 것이 아니라 머리도 어떻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런 말을 하면서 이제 창업을 하게 허락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팀하스라는 회사 이름을 가지고 창업을 하게 되죠. 그래서 아내는 이제 비서로 같이 이제 차고에서 이제 창업을 하게 됩니다. 이때 사원이 뭐냐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하회장이 창업을 하면서 그의 회사 미션 스테이트먼트 이 사업을 통해서 이웃을 돕겠다고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그 듣고 좀 이렇게 굉장히 걱정하는 눈빛으로 이렇게 바라보았다고 합니다. 왜? 창업을 하려면 누구든지 다 돈을 벌기 위해서 창업하는데 너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건 좀 아닌 것 같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하 회장님은 책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나는 이웃 사랑 아닌 다른 목적으로 비즈니스 할 생각도 여유도 없다.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에 대해서 나는 옛날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 그 이유가 뭐죠? 그 당시에 29살 가난한 이민 2세로서 정말 오직 자신만을 위해서 성공하고 싶고 좋은 차를 타고 싶고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하고 싶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각오를 단단히 하고 이 창업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웃을 돕기 위해 존재한다. 이걸 보면서 저도 우리 유바에 대해서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 유바 개원일이 혹시 언제인지 아세요? 몇 월 달인지 아세요? 6월 13일이에요. 26년이 되었습니다. 많은 과정을 거친 것 같아요. 24평 조그마한 부산역 앞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여기까지 오는데 우리 직원들 2명, 3명에서 이렇게 용역까지 합쳐서 약 7, 80명의 팀원들을 구성하면서 정말 많은 생각과 많은 힘든 과정도 겪었지만 기쁨도 많았고요. 오늘 일까지 오는 데 있어서 우리 팀원들이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요즘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생각해야 할 방향이 이제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조금 멘트를 한번 하고 이제 지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죠. 이제 저희 유바가 어떻게 돼야 될 건가? 우리 유바는 환자의 필요를 최우선 채우는 데 있어서 그 가치를 가지고 메이오 클리닉처럼 아름다운 설계로 계속해서 이어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우리 팀원들과 우리 의료진들이 이제 주인의식을 가지고
유발을 다시 새롭게 만들어야 할 시점이 다가왔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이것이 되지 않으면 제때에서 병원이 끝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생긴다면 위축이 되고 수축이 돼야 되겠죠. 제 유바가 정말 좋은 병원으로 정말 오랫동안 열심히 이렇게 정진을 해왔고 성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가 보기에는 그저 돈만으로 개원하는 것은 이제 끝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올바른 가치관으로 아름다운 병원으로 메이오 클리닉처럼 다음 세대에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는데요. 그렇지 않다고 하면 이제 여기에 계시는 우리 좋은 의료진들, 우리 팀원들이 각자 또 자기 사업도 한 번 더 꾸려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팀하스 회장처럼 이웃을 위해서 존재하는 회사로 만들면서 더 멋진 섬김을 통해서 이 사회까지도 아름답게 만들어줄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시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팀하스 회장이 이제 이렇게 창업하고 난 뒤에 손님이 하나도 없어요. 오랫동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올바른 가치관을 지켰어요. 근데 미국에서는 이러한 무언의 계약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미국 모든 업종에서 퇴사한 뒤 3년간 그 회사 고객과 거래하지 않는 관행이 있대요. 만일 기존 고객과 하게 된다고 하면 이렇게 고소를 당한대요. 하 회장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생사의 고비에서 겨우 발견한 이웃 사랑으로 삶을 시작한 것만으로도 하루하루 행복하고 기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어렵고 가난한 가운데에서도 감사의 제목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행복할 수 있고 기쁠 수가 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병원에 있을 때 그들이 신문을 보면서 우리가 나가서 이제 자선단체에 가서 봉사를 할 곳은 바로 이곳이구나, 이곳을 돕는 곳은 이곳이라고 했는데 이곳 이름이 뭐냐면 만나 온 메인 스트리트입니다. 뭐 하는 단체냐면 길거리 노숙자에게 식사를 무료로 제공하는 자선단체예요. 그래서 아내하고 가보니까 재정이 엉망이에요. 너무 가난해서 급식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돈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는 가운데서 자선음악회를 열어가지고 이 자선단체를 도와야 되겠다 이러면서 이제 몸으로 뭐 건강한 몸도 아니지만 이렇게 이웃 교회를 다니면서 성가대 대원 3명, 4명 이렇게 모집을 해가지고 180여 명의 합창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뜻을 이렇게 듣고 또 40여 명의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모여서 학교를 빌려서 매주 열심히 이렇게 연습을 하고, 근데 이렇게 공연 준비를 하는 과정에 어땠어요? 그 생활은 굉장히 척박했죠. 아니 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게 사업을 해가지고 돈은 안 벌고 음악회만 하고 다니는 그 모습을 보니까 자기도 굉장히 창피하고 아내에게 답답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 회장님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믿음이 깊은 아내는 아무 말을 하지 않고 묵묵히 내조했다고 표현했습니다. 저는 이 단어를 보면서 제 아내가 항상 생각이 나요. 저도 많은 과정에서 보면 동키호텔 것처럼 막 혹심차고 열정적으로 무슨 일을 하고 싶을 때 아내는 항상 당신 해보세요 이런 용기를 많이 줬어요. 그러면서 일절 말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이 하영록 회장님의 아내가 어떤 상황이었는지 그것을 이제 제가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제 같은 경우에는 아내가 이렇게 아무 말 하지 않고 묵묵하게 내조를 해주니까 제가 오히려 지금 와서 오히려 아내의 고마움을 더 느껴요. 더 느끼고 감사하고 아내에게 더 잘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항상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여기 팀원들 결혼하신 분, 앞으로 결혼할 분, 이제 혹시 남편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 남편 잘할 거야 이렇게 칭찬하면서 묵묵하게 기다려주면 아마 남편이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잘해주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공연하는 날이 다가와가지고 이제 초조하게 얼마나 모였을까 이렇게 궁금한데 무대 뒤에서 살짝 이렇게 보니까 그 학교 빌린 강당 사람들이 꽉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연이 아름답게 시작이 되는데 모금함을 이제 보니까 자기들이 목표한 3만 달러였는데 지금 절반이 15,000달러밖에 안 모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는 가운데 이제 음악회 하는 가운데 이제 항상 중간에 그 휴식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휴식 시간에 이제 사람들에게 공지를 다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 3만 달러를 모금을 하기로 했는데 지금 15,000달러밖에 안 됐으니까 여러분들 되시는 분 좀 더 해주세요 라고 하니까 이제 나중에 연주 끝나고 난 뒤에 보니까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목표한 수치보다 이제 5,000달러가 많은 35,000달러였습니다. 이거로 인해서 이 만나온 메인 스트리트 자선단체가 아주 이제 안정적으로 이렇게 많은 이웃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야 회장은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음악회를 통해서 뭘 생각했냐면 돈뿐만 아니라 내가 직접 몸으로 뛰면서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돕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창업하고 직원들을 뽑으면서 이제 직원들에게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전 직원, 전 사원들에게 자선단체에 가입해서 재정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운영과 사업, 기획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참석해서 좋은 일들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가지고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또 보면서 생각나는 것이 제가 전주예술병원에서 트레이닝할 때 벌써 30년 전이죠. 트레이닝할 때 저희들 월급의 1%를 떼가지고 세이브를 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선교사님을 돕거나 입원비를 못 내는 환자들이나 그러면 이웃을 위해서 돕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저희 유가도 이렇게 뭐 자발적으로 우리도 그렇게 한번 해보자 이러면 이제 우리 모두 다 이렇게 1%씩 저축을 해가지고 이제 우리 이웃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돈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예, 이렇게 자기의 심장을 박사님 그녀에게 주십시오라고 했고요. 또 어때요? 몸이 아픈 가운데에서 이렇게 자선단체를 위해서 자기가 뛰면서 이렇게 많은 돈을 모아가지고 후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 일을 하고 난 뒤에 이상하고 많은 놀라운 일들이 이제 벌어지기 시작했대요. 여기서 표현하기에 수많은 우연한 기적들이 가족과 친구들조차도 궁금해할 정도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오늘 이 마지막 이야기가 되는데요. 첫 번째 기적은 뭐냐면 자기가 이제 집을 다 팔았는데 지금 살고 있는 집도 이제 마저 팔으려고 이제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사는 이웃이 있는데요. 데이비드하고 린다가 우연히 또 집을 찾아와서 담소하면서 이제 집을 내놓았다는 걸 알게 돼가지고 왜 집을 내놓았냐고 이야기를 하니까 부끄러웠지만 이런 뭐 약값 때문에 병원비 때문에 할 수 없이 집값을 내놓아서 사업은 안 되고 그런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2주 지나서 이제 집이 안 팔려서 애택에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데이비드와 린다가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뭐라고 하냐면 직장에서 보너스를 받았으니까 이 돈 당신 필요하니까 당신 쓰십시오라고 이제 주는 거예요. 열어보니까 20만원, 30만원, 100만원도 아니고 2,200만원이에요.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가 보기에 보너스가 아닌 거죠. 예? 보너스를 받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 나이에. 특히 데이비드는 작은 엔지니어링 회사 다니고 린다 아내는 이제 파출부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큰 돈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추측해 보니까 뭐냐면 젊은 부부의 전 재산 2만 달러나 되는 돈을 가져와서 약을 사 먹으라고 건네주는 것이다. 뜻밖의 상황이다. 우리에게 준 2만 달러는 그들이 가진 저축의 전부라는 것이죠. 그들의 월급, 제 1년 연봉의 반을 자기들한테 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끄러우지만 절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돈을 받고 아내와 함께 이제 돈을 갚아줄 거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열심히 일을 했는데 정말 먹을 거,
아이들 사줄 거 이런 거 다 전려가 해가지고 조금씩 일감이 생기면서 1년 반 만에 2,200만 원을 모아가지고 이제 근사한 식당에 초청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돈을 내밀어요. 근데 데이비드하고 린다 부부가 얼마나 멋진 사람인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문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받을 수 없어요. 우리는 당신의 은행이 아니라 당신의 친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하영록 회장 부부도 미안해가지고 하영록 회장은 또 이렇게 아름다운 언어로 표현을 합니다. 이건 제가 읽겠습니다. 다음은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읽을 거니까 두 사람의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이 돈을 받아줬으면요. 빌리 돈을 갚는 게 아니라 우리의 고마움을 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린다 부부가 받았겠어요? 안 받았겠어요? 안 받았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이제 볼까요? 만일 돈이 필요 없다면 팀, 당신이 도와주고 싶은 사람을 위했었어요. 우리보다 당신이 어려운 사람들을 더 많이 알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같이 읽읍시다. 우리는 당신 가족의 고통에 동참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돈을 받을 수 없어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나라면 나도 저렇게 하고 싶어?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책에 이렇게 영어로 표현을 했습니다. We want to be a part of your suffer. 우리는 당신의 고통에 동참하고 싶다고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러면서 팀 하스 회장이 자기가 박사님 그 심장을 그녀에게 주십시오라고 자기가 할 수 있었던 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죽어가는 이후 여인에게 심장을 주라고 하는 그 음성, 자기 결정이 아닌 거예요.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야기하면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자기에게 정말 강력한 음성이 와서 그녀에게 심장을 주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은 이웃에게 사는 여인의 입을 통해서 당신의 고통에 동참하고 싶다는 말로 되돌아왔다고 합니다. 이게 첫 번째 기적입니다. 여러분들 이 스토리를 들으면서 나도 우리의 이웃이 누군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가 그 이웃의 고통에 어떻게 동참을 해야 할지 한번 잔잔하게 고민해 보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저는 참 이 의사란 직업이 굉장히 멋진 것 같아요. 보람도 있고요. 봉사할 수 있어서 참 항상 즐거웠던 것 같아요. 저희 유반은 그냥 앉아 있어도 많은 환자분들이 저희들한테 와서 도와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마음속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찾아오는 환자들의 그 얼굴이라는 표정을 보면서 그들의 고통을 도와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우리가 좀 가졌으면 좋겠고요. 지금 다 가지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를 이렇게 정리해 봤어요. 환자분들이 가끔 점심시간 안 그러면 늦게 이렇게 바쁠 때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좀 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좀 더 꼼꼼하게 치료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환자를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것도 환자의 고통에 동참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보니까 제 환자 중에서도 보니까 아산병원이나 삼성병원 신촌세브란스에서 치료받은 환자들은요, 초음파를 여기서 안 해줄 정도로 못한대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할 수 없이 저희 병원에 와서 이제 진료를 받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에 차트도 안 가져오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나? 다음에 오실 때 꼭 가져오세요. 그래야 제가 좀 더 정확한 진료를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볼 수 있는 데까지 섬세하게 진찰해드리겠습니다 라고 친절한 치료를 우리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환자의 고통에 동참하는 건 무엇보다도 우리 의료진이나 팀은 모두 다 뛰어난 실력을 가져야 돼요. 지금 의료 환경이 학문이 엄청나게 빠르게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데 있어서 우리가 절대 게을러서는 안 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가 12월달, 1월달 굉장히 바빴던 것 같아요. 그 와중에 혼란도 많았고요.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누군가 실수할 수도 있고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누구든지 간에 우리가 팀원들에게 항상 당신이 잘못했어라는 말보다는 나 때문에 좀 더 힘들었지 미안해라고 우리가 위로를 좀 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상대방이 자기가 존중을 받는다는 것을 알 때는 자기의 존재 가치를 너무너무 신나게 알게 돼요. 이 조직이 따뜻해지고요. 그렇게 조직이 따뜻해지면 환자의 고통에 우리가 동참하는 데서 더 멋진 플레이를 할 수 있는 팀워크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자의 고통에 동참을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직업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환자의 고통도 함께 동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